윤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끝날 것 같지 않던 한파가 잠시 주춤한 사이 이제는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36 마이크로그램으로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지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7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나쁨 또는 매우 나쁜 단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곳곳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과 함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권에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4.9도, 청주가 1.4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한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7도, 전주와 대구가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극심한 추위는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비상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소 대부분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측정소는 사람들이 주로 숨을 쉬는 높이인 1.5m에서 10m 사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소의 평균 높이는 14m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상 24m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잰 미세먼지 농도가 11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숨쉬는 지상 2m 높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4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인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발표보다 무려 30% 가까이 더 짙었던 겁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잘못 알려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일보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의 진입이 이르면 이달 말쯤 허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투자자도 이 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만들거나 계좌가 이미 있다면 거래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명 확인이 도입되면 그 시점부터 기존 가상계좌 시스템은 모두 폐기됩니다. 기존 가상계좌에서 현금 출금만 할 수 있다 보니 입금이나 가상화폐 매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가상계좌에서 은행 실명 계좌로 직접 돈을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TF가 출범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재작년 11월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정의하지 못하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해 대책이 헛돌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싶으면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측 회담 관계자 얘기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북한은 각종 성명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북한은 남측이 할 일을 다 하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는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송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김정은의 지시 때문인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탈북자를 공식적으로 송환한 사례가 없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IOC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팀 문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은 선수들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많이 실망스럽고 힘이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단일팀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북한판 낙하산 특혜다, 4년 넘게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 생각은 안 하느냐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도 부당하게 자리를 뺏기는 선수들을 보고 자신과 동일한 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주면서 소득 상위 10%는 빼기로 했는데 이 10%를 걸러내는데 1년에 최대 1,000억 원 넘게 든다는 기사입니다. 작년에 여야가 만 5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예산을 아낀다면서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예산이 1년에 1,8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10%를 빼는 작업에 적게는 770억 원에서 많게는 1,150억 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금융재산을 해마다 2번 조회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약 500명 정도 더 필요해서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 아동수당을 모든 집에 줘야 한다고 다시 거론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한 고려가 깔린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75m 높이의 굴뚝을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업체인 파인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서 고용보장과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인권위 관계자가 의사, 한의사와 함께 이 굴뚝을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노사 간 교섭 상황 등에 대해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다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올라가야 해서 오르는 데에만 각각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굴뚝에서 내려온 인권위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계속 규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본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된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허락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금 세탁 같은 불법을 사전에 막고 나중에 세금을 거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본인 확인된 실명 계좌와 같은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자 정보와 거래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나 거래액 한도 설정 등 추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실명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 계좌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타은행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입금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시스템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입금이 제한됩니다. 거래소 폐쇄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가 투기적 거래는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 방침에 따라 실명제 도입을 준비해온 은행들은 활동 날짜와 그 이전의 기존 계좌 이용을 막을지 풀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가 막히자 소규모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 계좌를 발급받은 뒤 사람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금 세탁 소지가 있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하는 국세청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서 며칠 뒤부터 쓰는 게 나을 거라고 국세청이 귀띔했습니다. 곽상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 개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와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오늘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또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접속자가 많을 거라며 이날을 피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요새같이 저출산이 고민인 때에 어떻게라도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올해부터 이런 여성들한테 난임 휴가 사흘이 새로 주어지긴 했는데 부족하기도 하고 쓰기도 눈치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 여성은 결혼한 지 9년째 임신이 안 돼 작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난임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야근을 하거나 해야 될 때는 이제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제가 제 손으로 주사를 놓으면서 아프지만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배란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뒤 수정란을 배양시켜 자궁에 이식하는데 한 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10번은 넘게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휴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난포가 크는 속도에 따라서 시술을 하는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미리 1주, 2주 전에 휴가를 낼 수 있지가 않고 미리 휴가를 빼서 준비할 수 없다는 점. 공무원은 질병휴직이라도 신청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은 난임 시술을 받겠다고 따로 휴가를 낸다는 게 여의치 않은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휴직을 권유를 하셨어요. 회사 규정 자체에도 난임 휴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못 해준다. 퇴직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난임 시술 비용 등 경제적 지원은 진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제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정부가 석 달 전에 비 때문에 힘든 서민들을 돕겠다고 전국에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곳도 제대로 문을 못 열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도저히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해주거나 불법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습니다. 상담 인력은 모두 9명. 이곳에선 한 해 예산만 최소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는 이런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SBS가 입수한 사업 공모 계획서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억 5천만 원씩 광역시도 두 곳에 지원할 테니 지자체 스스로 1억 5천만 원씩 충당해 총 3억 원으로 3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으로 간주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지원을 포기한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사업 공모가 마감됐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정부 약속이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시기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잠시 쉴 공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유령처럼 살아가는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대학교에서 유령처럼 지냅니다. 매일 학교에서 8시간을 일하며 학교를 돌아다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학교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그녀는 한 대학교 청소 노동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엔 기뻤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일을 시작한 그녀. 하지만 매일 아침 7시에 마주하는 영하 10도의 추위는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녀가 가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입니다. 학교 측에선 강의실에서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녀는 온종일 청소한 탓에 냄새가 날까 봐 학생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쉼터는 반평 남짓한 화장실로 각종 청소 도구와 난로, 간이 의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식사도 합니다. 일하는 곳 옆 건물에 휴게실이 있지만 담당 건물에서만 쉬라는 청소 용역 담당 소장의 말에 그녀는 이 건물을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 건의해봤지만 휴게실이 없다, 남는 공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최근엔 동료 4명이 퇴직했는데 학교 측에선 충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맘 편히 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고된 하루하루가 참 벅차답니다.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들이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맹추위가 이어진 미국 동남부 지역에 추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된다고 하는데요. 꽁꽁한 물 위로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입만 쏙 드러낸 악어의 모습인데 혹시 동사한 걸까요? 이곳은 악어 보존구역인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공원입니다. 혹한이 계속돼서 보존구역 지정 아래 처음으로 연못이 꽁꽁 얼었는데요. 입만 쭉 내밀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악어입니다. 이대로 얼어버린 걸까 걱정했는데 사실은 겨울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 표면이 얼더라도 물속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는 훨씬 따뜻하다고요. 담당자가 손으로 입을 벌려도 악어는 꼼짝도 않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얼굴만 쏙 내민 상태인데 얼마나 깊게 자고 있는지 스르륵 물속에 내려가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호흡과 맥박은 그대로인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사 상태에 빠져 면에 든 건데 실제 추위가 주춤해지자 일부 악어들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친절한 경제입니다. 누구는 가상화폐 사서 또 누구는 뭐 강남에 집 사서 큰 돈 벌고 있다. 이런 기사들로 정신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만은 뭐 우리는 그런데 한눈 팔지 말고요. 이 시기에 꼭 챙겨야 되는 작지만 알토란 같은 돈, 요거부터 신경 쓰도록 하죠. 바로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계절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코너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쏠쏠하게 돈 챙겨서 고맙다 몰랐는데 뭐 이런 인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올해 내야 될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1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깎아주는 거냐? 새 차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아반떼다 1600cc급이라고 하면은 한 3만 원 돈, 2000cc급 SM5라면 한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2400cc 그랜저급이면 6만 원 넘게. 이거 무슨 조건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한테 깎아줍니다. 뭐 차 갖고 있으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요. 이렇게 뭐 1월에 내면 깎아준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웬만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도 이만큼 이자 붙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꼭 챙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저런 게 있었어? 놀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게 작년에 차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할인받은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고지고대로 세금을 다 냈습니다. 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내본 3분의 1을 위해서 이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청, 구청, 군청에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자동차세는 정부가 걷는 게 아니라 지방의 시군구청이 걷어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청에 대표 전화로 거셔서 아마 자동차세 이렇게 말만 해도 해당 부처로 연결을 바로 해줄 겁니다. 서울은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걸어도 되고요. 거기다 말씀하시면은 고지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찍어줘서 입금을 하셔도 되고 처리를 해줍니다. 다른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낼 수가 있는데 서울은 오늘도 되고요. 다른 지역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위텍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스마트 위텍스라는 앱이 있고 서울은 또 S텍스라는 앱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또 한 가지 장점이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도 낼 수 있어서 이게 좀 부담이 줄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직접 전화로 시군구청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내거나 스마트폰으로 내거나 한 가지를 고르셔서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31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밀립니다.
공무원들도 그땐 전화 받아서 일일이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고요. 인터넷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뭐 오늘 내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뭐 올해 이사 갈 것 같은데 혹은 뭐 차 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세금을 그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은 다시 계산해서 남은 세금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깜빡하고 못 냈네 이런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31일 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의 인기에 힘입어 별난 개인기를 공개했다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만나볼 부자도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하네요. 주방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요리를 하는 대신 아빠는 전자기기로 건반 연주를 펼치고요. 아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신명나게 오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화음을 맞춥니다. 이런 엉뚱한 행동은 집안 곳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국에 사는 이 아빠와 아들은 몇 해 전 인터넷에 우연히 함께 장난치는 영상을 올렸다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공개했던 이 영상 한 편으로 스타가 돼서 단독 광고까지 찍게 됐다고 하네요. 엄마가 본다면 폭풍 잔소리를 할 상황이 분명하지만 정말 대단한 행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강심장들의 도전은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바람을 가르며 윙스트 비행과 낙하산 점프를 즐기는 사람들.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대단한데 서로의 몸을 받고 고난도 합체 동작까지 선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4,000m 상공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고공 비행의 스릴을 극대화하면서도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상 훈련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여태 본 극한 스포츠 중에서 가장 난도 높은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 한없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서커스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거리입니다. 지금 성큼성큼 타고 올라간 게 표지판인가요?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 사이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엔 서로 무동을 타고 높게 인간탑을 만들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듯 쳐다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사실은 유명 사진작가의 이색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일 겸 획일화된 촬영 스튜디오를 벗어나 도심 한복판으로 나온 건데요. 일상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즐거움을 찾기 위해 주변부터 둘러보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이들의 엉뚱한 모습 때문에 잠시나마 삭막한 도심이 신나는 놀이공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사람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첫눈에 발견한 건 아직 치우지 않은 성탄절 트리와 장식물.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바라본 후 다시 이동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소년은 오랫동안 엄마와 함께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생애 처음 안전한 집으로 옮겨져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건데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런 반응을 보인 거라고 하네요. 오랜 기간 외롭고 서글펐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는 듯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소년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그토록 원했던 꿈이 마침내 이뤄졌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소년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태국 북동부 차이아품으로 가보시죠. 아이고, 닭 싸움이 났네요. 무슨 이유에선지 닭 2마리가 서로를 못 물어뜯어서 안달입니다. 이 상황을 견공이 나서서 말리는데요. 마치 네가 참으라는 듯 닭 한 마리를 질질 끌고 억지로 자리를 피하게 만드네요. 끝까지 쫓아와 시비를 거는 닭 때문에 애를 먹긴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는 견공의 노력은 인정해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지난 토요일 영화 1987의 주역들이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나 오늘 이제 모란 공원에 갔다 왔는데
박종철 열사 누님께서 여진구 씨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영화 1987의 장준환 감독과 배우 김윤석, 강동원 씨 등이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무대 인사 일정 탓에 14일로 예정돼 있는 박종철 열사 추모제 참석이 어렵게 되자 하루 전에 묘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영화 속에서 고 박종철 열사 역을 연기한 여진구 씨도 참석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감독과 배우들이 박 열사의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경건한 모습이 담겼고요. 함께 박종철 열사의 유족들을 위로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민주화운동의 투사였던 고 문익환 목사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는 잠감독과 배우들이 문익환 목사 24주기 묘소 참배에 함께해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뇌종양을 극복한 배우 이희정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로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오래전 이희정 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라며 이제는 다이어트를 생각할 만큼 건강한 상태라고 대중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과 먹거리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희정 씨는 과거 한 시트콤에서 번개머리와 통통 튀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각인됐다면 요즘은 홈쇼핑에서 잘 나가는 게스트로 활약 중입니다. 가끔 쇼호스트로 전역했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연예인 게스트로서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고요. 앞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삭막한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재벌닷컴이 공개한 순위에 따르면 국내 1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은 모두 7명인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인물은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입니다. 이수만 회장의 주식 보유액은 약 1,558억 원으로 작년보다 40.2% 늘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년 전보다 1.5% 줄어든 약 951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출신의 박순애 풍국주정공업이사가 7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 풍국주정의 지분 13.29%를 갖고 있는 박순애 씨는 작년보다 93.2% 증가한 229억 원 규모의 주식 재산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하리수 씨가 SNS를 통해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리수 씨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로 겪는 힘겨움을 토로하며 악플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13일 하리수 씨는 자신의 컴백 소식을 알린 기사에 인격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자 무개념할 사람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매일 참을 인자를 마음속으로 새기는 중이라며 아직까진 감정보단 이성이 앞서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월 하리수 씨는 미니 앨범을 발표하며 6년 만에 가수로 컴백합니다. 현재 여러모로 앨범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배종욱 씨가 영화 환절기로 올해 여성 원톱 영화의 첫 주자로 나서게 돼 대중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환절기에서 배종욱 씨는 극의 중심축이자 밀도 높은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어머니 미경 역을 맡아 섬세한 표현이 담긴 연기와 부드럽지만 강하고 친근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작년 영화계에서는 I Can Speak의 남은희 씨와 여배우는 오늘도의 문소리 씨, 악녀의 김옥빈 씨 등이 여성 원톱 영화에 출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죠. 올해 여성 원톱 영화의 첫 주자인 배종욱 씨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출연해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보여줄 활약상이 주목됩니다. 홍상수 영화감독의 작품 21편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속으로 상영됩니다.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문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이 얼마나 올지 또 어떤 경로로 언제부터 방문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어떤 예술단이 올지도 관심인데요. 북한 실무접촉 대표단의 모란봉악단 단장인 현송월이
관현악단 단장이란 직함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걸그룹이라는 모란봉악단이 올지도 관심입니다. 남북은 오늘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한 뒤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 나머지 방문단의 방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담에는 북한에서 권혁봉 문화성 국장을 수석 대표로 4명의 대표단이, 우리 측에서는 이우성 문체부 실장을 수석 대표로 4명이 참가합니다. 통일부에서 SBS 안정식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오늘 새벽부터 시행됐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줬는데 자가용으로 출근한 사람이 크게 줄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오늘 아침 서울 지역의 출근길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출근길 서울 주요 지역의 지하철 승객 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입간판이나 홍보문 등을 통해 오늘 요금 면제 안내가 이어졌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자유로나 주요 정체 구간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길게 늘어선 출근길 차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이 문을 닫으면서 곳곳에서 혼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민원인 차량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이를 모른 채 차를 몰고 나왔던 시민들은 안내원의 제지에 따라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미세먼지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아 농도가 높지 않았지만 서울 지역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오늘 저녁 퇴근길에도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요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인천이나 경기도로 나갈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사학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이를 빼내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민학원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경민학원 사무실에서 회계 서류 등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4년 출마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총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받아 이를 빼내 사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2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은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김 전 기획관에겐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겐 뇌물죄와 횡령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시절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5천만 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해 건네진 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5천만 원의 출처로 주장했던 장성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사흘 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3분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900여 명의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큰 불길은 잡았고 양양읍 화일리 일대에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한 채를 태운 산불은 산 정상을 넘어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퍼졌으며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자정이 지나자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30여 명은 불길이 한때 사찰 인근 500m까지 접근하자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양양을 비롯해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후 도로에 있던 40대 여성이 뒤따르던 차에 잇따라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젯밤 11시 2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휴게소 근처에서 48살 여성 현모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난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따르던 차 3대에 잇따라치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이 몰던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부딪힌 뒤 갓길에 정차해 있었는데 이후 차에서 나온 여성이 도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니까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오늘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또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접속자가 많을 거라며 이날을 피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에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최소한 2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교민의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은 몰려든 부상자들을 치료하느라 북적입니다. 진동을 감지한 자동차들은 놀라서 멈췄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규모 7.1의 강진이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438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진 이후 정전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물들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페루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점토로 만들어져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Los muertos han sido, entiendo yo, los dos muertos en casas de adobe que se han caído. No hay que construir en adobe.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 또는 확인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며 피해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우리 교민 주거 지역이나 관광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페루와 칠레 해안에 쓰나미 위험 경보를 발령했으나 곧 철회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 연구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26포인트 상승한 2502.68을, 코스닥은 8.41포인트 오른 881.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177억 원, 15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16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이 2% 넘게 오르고 있지만 통신업과 은행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6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고 세트리온제약 역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소식에 오르면서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G전자는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린 1,059.8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하늘이 뿌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수치부터 보시면 현재 충북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충북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기 상태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전 전역에서 먼지 농도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 대구 11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뿌옇겠지만 하늘 모습 자체는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동쪽 지방은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함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 덕분에 미세먼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90여 개 대형 종합전시장과 400여 개 공장이 한 곳에 모여있는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가구의 모든 것이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있습니다. 46번 경춘국도 마치터널 전후방 500m에 위치한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